블랙박스가 찍은 결정적 0.3초의 진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사건 제목만 들어도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블랙박스가 찍은 결정적 0.3초의 진실. 신호등 하나 없는 주택가 사거리 두 대의 차량이 정면에서 만났습니다. 양쪽 모두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이 오히려 싸움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0.3초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22년 4월 15일 오후 7시 32분 인천 부평구 한 주택가 사거리였습니다. 퇴근 무렵 어둑해진 골목 47살 경민수 씨가 현대 그랜저를 몰고 있었고 34살 박지현 씨는 기아 K5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차량은 신호등도 정지선 표지도 뚜렷하지 않은 이 작은 사거리에서 교차로 한가운데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박지현 씨의 차량 우측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고 경민수 씨의 차량은 좌측 옆면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두 분 모두 큰 부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시작된 싸움은 무려 1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두 사람은 각자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갔는데 좌측에서 갑자기 돌진해 왔다고요. 박지현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이미 교차로 중앙을 지나고 있었는데 우측에서 속도도 안 줄이고 그냥 들어왔어요.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보험회사 직원들이 영상을 분석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경민수 씨 블랙박스에는 그가 좌우를 확인하며 접근하는 모습과 박지현 씨 차량이 좌측에서 나타나는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박지현 씨 블랙박스에는 그녀가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우측에서 경민수 씨 차량이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영상 모두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딱 잘라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경민수 씨 보험회사는 과실 비율 60대 40을 제시했습니다. 박지현 씨 쪽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었죠. 박지현 씨 보험회사는 정반대로 40대 60을 내놨습니다. 협상은 석 달간 완전히 평행선을 달렸어요. 경민수 씨의 수리비는 680만 원, 박지현 씨의 수리비는 920만 원이었습니다. 과실 비율 10%가 바뀔 때마다 각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60만 원씩 달라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2022년 7월 박지현 씨가 먼저 그러니까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수리비 920만 원 중 552만 원과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경민수 씨도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수리비 680만 원 중 408만 원을 요구했죠. 각자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를 선임했고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현 씨 측 전문가는 충돌 지점에 주목했어요. 충돌 위치가 교차로 중심보다 피고, 즉 경민수 씨 차선 쪽에 가깝다. 이는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 대부분을 통과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민수 씨 측 전문가는 속도를 문제 삼았어요. 박지현 씨 차량의 접근 속도가 시속 약 42km로 주택가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민수 씨는 시속 28km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2022년 11월에는 법원이 현장 검증까지 나섰습니다. 판사와 변호사, 전문가들이 사고 현장에 모여 실제 차량 진행 경로를 재현했어요. 경민수 씨는 그날 현장에 서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2023년 1월 세 번째 변론기일에는 경민수 씨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상가의 CCTV 영상이었어요. 사고 순간을 직접 찍지는 못했지만 두 차량이 해당 도로에 진입하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현 씨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고 지점과 거리가 멀어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다퉜죠. 법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공방은 우선도로 개념이었습니다. 경민수 씨가 진입한 도로는 폭 8m, 박지현 씨가 진입한 도로는 폭 6m였거든요. 재판은 꼬박 1년을 끌었고 양측이 각각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감정료는 8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입했을 때 과연 누가 우선권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교차로 우선 통행권의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 누가 먼저 지나갈 권리를 갖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얽힌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감정 결과 확인된 0.3초의 선진입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가? 둘째, 도로 폭 차이가 우선권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가? 셋째, 원고의 과속이 사고 책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우리가 매일 지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고 박지현 씨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박지현 씨 측은 충돌 지점이 교차로 중심을 넘어 CCM 넘어 경민수 씨 차선 쪽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거기에 감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박지현 씨가 0.3초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한 경민수 씨가 더 좁은 도로에서 진입했고 좌우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속도는 제한 속도를 약간 넘었을 뿐이고 사고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경민수 씨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넓은 도로인 8m 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박지현 씨가 시속 42km로 달렸다. 이건 주택가 제한 속도보다 40%나 초과한 명백한 과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3초 선진입이라는 감정 결과는 운전자 반응 시간보다 짧아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고요. 박지현 씨가 교차로 진입 시 충분히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았고 우측 차량 확인도 불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박지현 씨 손을 들어줄지, 피고 경민수 씨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둘 다 잘못했다고 볼지 직접 선택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전문과 함께 법원이 어떤 논리로 결론을 내렸는지 더 상세한 분석을 공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도로교통법 제27조를 검토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우선권이 있고 동시 진입의 경우 우측 차량의 우선권이 있다는 원칙이죠. 그런데 감정 결과 박지현 씨가 약 0.3초 먼저 진입한 것으로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명백히 먼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사람의 반응 시간이 통상 0.7초에서 1초 사이거든요. 0.3초의 차이는 상대 운전자가 인지하고 반응하기도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두 차량이 사실상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도로폭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넓은 도로 우선 원칙은 한쪽이 비포장도로이거나 골목길인 경우처럼 명백한 차이가 있을 때 적용되는데 8m와 6m의 차이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양쪽 모두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동등한 지위의 도로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원고 박지현 씨의 과속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시속 42km는 제한속도 시속 30km를 40% 초과한 것이고 이것이 사고 회피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고 지적했어요.
제한 속도로 달렸다면 경민수 씨 차량을 발견하고 멈출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피고 경민수 씨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속도 위반은 없었지만 교차로 진입 시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우측 차량 확인이 불충분했다고 봤습니다. 우선권이 있더라도 안전 확인 의무는 별개라는 것이었죠. 결론은 과실 비율 50대 50이었습니다. 원고는 과속으로, 피고는 안전 미확인으로 각각 사고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박지현 씨는 경민수 씨로부터 460만 원을, 경민수 씨는 박지현 씨로부터 340만 원을 각각 지급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설령 본인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선권은 무조건적 통행권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내가 더 큰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조금 먼저 들어섰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선권이 있어도 안전 확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주택가 이면도로에 제한 속도 시속 30km. 이게 단순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 재판에서 보셨듯이 과속 사실 하나가 과실 비율을 크게 흔들 수 있어요. 셋째, 블랙박스는 만능이 아닙니다. 블랙박스가 있어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그 공백을 채우는 건 결국 평소 안전운전 습관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50대 50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과속한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을 것 같으신가요? 버딩미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에피소드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판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